자,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수 같은 남자 한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보약 같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운전자 보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자동차 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차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도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의 특약을 자동차 보험에다 넣으면 네, 네, 그러면은 차가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아닌 렌트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해도 형사처벌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중 베스트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건 가입해도 좋다. 네. 한정우가 인정한다. 네, 맞습니다. 매년 갱신하면서도 내가 이런 특약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특약들 몇 가지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베스트 5 중에서 첫 번째 특약은 어떤 겁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긴급 견인 확대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 시간에 간략하게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 긴급 견인 확대 특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행 인구도 많아지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잖아요. 타지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사고가 나면 그 지역 지리도 모르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제가 전에 전북 진안에 있는 꽃잔디 동산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곳이 진안군에서도 외지에 있거든요. 여행을 끝나고 이제 집인 대전으로 돌아가는 국도에서 타이어 한쪽이 펑크가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다행히 뭐 다치진 않았는데 얼른 저도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근데 1시간이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펑크가 아니라 와서 보니까 두꺼운 나사못이 바퀴에 박혀서 타이어를 아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진안에서 제 차의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곳은 당시에 단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수리업체까지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긴급견인 확대 특약을 가입해둔 덕에 수리업체까지 추가 비용 없이 이동해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만약에 긴급 견인 확대 특약이라는 걸 가입을 안 해뒀다.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네, 엄청 키로수 1kg당 뭐 몇만 원 이렇게 1, 2만 원 정도 이제 가입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야간에 야간에 심야 미터기 왜 할증까지 딱 붙은 택시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아요. 움직일 때마다 또 신호 걸려 있을 때마다 미터기가 정말 막 올라갑니다.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말이 열심히 달리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견인 확대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기본이 20km까지는 무료인데 네. 전에도 실제 주행거리 기준으로 부과가 되니까 1년 보험료에 1, 2만 원을 추가해서 긴급 견인 확대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도 별표를 쳐놓으시고 베스트 2 두 번째. 네, 바로 렌트카 특약입니다. 이 렌트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사고 대차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특약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보통 잘 가입도 안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 렌트카 특약은 고비용이라고 해도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비싸길래 고비용이라고 또 말씀을 아니 근데 렌트카는 내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기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먼저 렌트카 특약의 비용은 보통 자동차 보험료의 한 5에서 10%, 많게는 뭐 한 15%까지도 돼요.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도 렌트카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만약 내가 100% 과실인 피해자일 때만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주차된 내 차를 누가 파손시켰다든지 혹시 정차 중에 후미 추돌 100% 피해자일 때만 이제 가해자 측에서 대물 보상으로 내 차량과 같은 배기량으로 이제 최대 30일까지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100% 피해자가 아니라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비용의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렌트카를 사용하시면 렌트카 비용을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혹은 과실만큼 일부 지급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100%란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5대5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차가 수리되는 동안에 렌트카는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나는 뭘 타고 다녀요? 그동안? 그래서 렌트카 특약을 가입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해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본인 과실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대5 사고가 났어요. 과실이 5대5인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하루에 10만 원짜리 렌트카를 사용한다. 그럼 상대 쪽에서는 렌트카 비용의 50%만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5만 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내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수리가 빨리 끝나면은 뭐 몇십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는 부담을 하면서 사용을 하겠지만 뭐 보통 저런 본인 부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렌트카를 포기하고 교통비로 지급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5만 원씩.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먼 차를 타고 다니던. 그리고 공업사에서 이제 무료로 수리 기간 동안에 대여해주는 대차 서비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공업사에 수리차가 많아서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다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렌트카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보험료는 평균 뭐 5에서 10% 혹은 많게는 15%까지 나오기 때문에 비용 대비하면은 엄청나게 고가인 특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편하게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이용하는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이 렌트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라고 네. 한다면 굳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곳을 출퇴근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특약은 음.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자, 1년에 보험료의 5에서 10% 정도라면 조금 고가이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경우라면 이분들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별표. 자, 그럼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네. 바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 네. 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다든지 뺑소니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함께 가입되는 특약이긴 해요. 근데 보험료를 줄이시려고 일부러 제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이 무보험차 사기 특약은 가입한 사람의 가족까지 모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을 막으려고 제외하시다가 보상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최소 5억 원이나 7억 원 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한정호 전문가 설명하실 때 다 이해가 되는데 방금 그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족까지 모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을 막으려고 제외하다가 보상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은 차량 소유주의 직계 가족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아버지의 차량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 그러면은 자녀 차량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빼거나 뭐 가입되고 있지 않아도 뺑소니 사고나 상대차 무보험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버지 차에만 있어도. 근데 저는 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다른 이유로 각각 필수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도 가입하고 자녀도 가입하고 네. 엄마도 가입하고 네. 다들 가입해라. 네. 왜요? 이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실 알겠습니다.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보통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이럴 때 사용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 중에 한 분이 한 동키분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살짝 박았어요. 근데 차량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본인 연락처를 주고 가야 하는데 반대로 아이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죠. 그래서 이 사례자분께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아이가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보험료 할증되지 않고요. 근데 혹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라는 특약을 들어보셨나요? 특약 이름이 뭐라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네. 저는 이런 특약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보험차 상해 특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숨겨진 게 있는데요. 이 무보험차 상해랑 실과 바늘처럼 무조건 따라오는 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예요. 그러니까 무보험차를 가입하면은
모범차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말 그대로 내가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을 그 차량에 적용해서 사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 운전자 특약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임시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 좋다. 네. 일단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내가 소유하지 않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차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가족, 즉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 차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알아둘 게 많네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대인 배상, 즉 상대편이나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 내용 그대로 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 즉 실제로 파손된 차량이겠죠. 그 타인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경우가 이제 손상이 된다면 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차 수리비는 안 나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 실제 사고로 파손된 타인의 차량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사람 다친 것만 되는 거예요. 상대편만, 그리고 동승자나. 그리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남의 차는 네, 완전 되는데. 남의 차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쭈디차를 운전하다가 제 사고가 났으면은 옆에 타고 있던 쭈디가 옆에 타고 있으면 쭈디와 그리고 상대편 피해자분들은 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차량은 안 돼도. 근데 우리 차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약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남이죠. 네. 그러면 그 운전한 차량도 파손이 됐을 텐데 네. 다른 차를 운전한 거니까 차량 파손에 대한 건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거. 그럼 그건 돈이 엄청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특약이야. 그것도 또 다른 특약이에요. 어메 복잡한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차 보험 있잖아요. 네.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보통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기 차량 손해에 또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게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으로 사고 난 차량의 수리비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단 내 원래 차량에 자기 차량 손해 가입 한도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을 가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자기 차량 자차 보험을 내가 가입해 있으면 요거는 실과 자동으로, 바늘처럼 네. 따라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오는 자동으로 있는 자동으로 거예요?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도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저는 모르죠? 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입을 시켜놨죠? 난 모르게. 네. 왜 나도 모르게 누가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도 잘 모르셨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라는 거 새로 들으신 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약의 종류, 와 진짜 다양하네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서 상대 피해자와 피해 차량 그리고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들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운전한 차량은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복잡합니다. 보상 금액이 내 차량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도 더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내가 운전하던 차에 자차, 즉 자기 차량 손해의 가입 금액이 있을 거예요. 네. 자기 차량 손해 가입 금액은 차량 가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죠. 예, 차량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이 차량의 값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새 차를 구매를 해서 처음에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겠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차량이 노후되면서 차량 가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차량의 가액이 2천만 원이면
운전한 다른 차량의 수리 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차가 뭐든지 간에 네, 어떤 그 차가 차든. 뭐든지 간에 내 차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가액 한도 선에서 이제 다른 차의 수리비도 책정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네. 그럼 내 차보다 비싼 차량은 운전을 안 하는 게 속편할 것 같고 네. 임시운전자 특약을 꼭 가입하고 맞아요. 운전하는 편이 안전하다.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스트 5 자동차 특약 가운데 첫 번째는 긴급 견인 확대 특약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렌트카 특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4부에서 정리할 특약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약을 추천해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번째는 바로 주행거리 특약입니다. 이건 알아요. 네, 주행거리 특약은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적은 사람들은 사고 발생률이 적으니까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많이들 챙겨서 가입하고 있어요. 와, 근데 원인이 그거일 줄은 몰랐어요. 네, 사고 발생률이 적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시동을 켜고 운전하는 횟수도 적을 거고 남들보다는. 네, 그리고 뭐 1년에 10,000km 이상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지만 뭐 3,000km 미만 탄다 그러면은 뭐 집 앞에 뭐 마트 한 3km 떨어져 있는 마트만 왔다 갔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그죠. 사고율이 아무래도 적을 거잖아요. 도로에 나가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저는 이 특약이 다른 이름으로 에코 특약 이렇게 불려서 네네네. 환경을 지키는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많다고 아예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행거리가 많던 적던 무조건 가입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 주행거리 할인율이 엄청나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거리 3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거든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00km 이하로 주행을 하시면은 한 13%에서 17% 정도 할인을 받게 되세요. 그리고 뭐 최저 3,000km부터 최대 15,000km까지 차등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00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시면 33%에서 38%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크다. 네, 엄청 많아요.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15,00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시면 한 3%에서 5%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거 가입을 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운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할증되는 건 아니에요? 할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1년 보험료를 낼 때 15,000km 이상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미만으로 타면은 이제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네, 좋네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혹시 주행거리 특약을 처음에는 가입을 안 했다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평소에 내가 주행거리 많다고 가입을 안 하셨다가 혹시나 다치거나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장기 출장 가시게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장기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중간에 차량을 아예 지급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럽다. 네, 그러면 부득이하게 차를 오랫동안 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가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할 계산돼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가입할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넣어놔야겠네요. 네. 일단은 보험료를 안 낸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갱신할 때 다시 주행거리를 확인해서 환급되면 받고 맞아요. 뭐 넘으면 안 받고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니까 네. 전문가님은 받지 못하시겠어요. 여기저기 상담하러 다니시다 보면 네. 주행거리가 많아서. 네. 저는 워낙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느냐고 네. 연 주행거리가 평균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네. 주행거리 특약 대신에 내비게이션 어플 운전 점수로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안전운전 하시는구나. 네, 안전운전해서 주행거리가 많아서 어차피 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행거리 특약이랑 내비게이션 어플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데 저처럼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특정 내비게이션 어플의 안전운전 점수가 높다면 이제 7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운전하면서 주행거리 할인 특약 대신에 내비게이션 어플 할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인 특약이 중복 가입되지가 않으니까 네.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안전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가입이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주행거리 특약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맞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보험 베스트 5 특약 어떤 특약입니까? 네, 바로
대리운전 특약입니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기사님이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내는 경우에 물론 요즘에는 대리기사님들도 보험을 잘 가입해 두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 놓으시고 만약 사고로 인해서 대리기사님과 분쟁이 생기거나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먼저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대리기사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대리기사님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고 나도 이게 있어요. 이중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중으로는 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대리기사님 거를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신다면 그걸로 받으면 되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거나 안 된다 그러면은 혹은 그 옆에 타고 있으셔도 조금의 과실이 또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술을 드셨으니까 옆에서 혹시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방해를 하신다든지 혹시나 뭐 언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대리운전 특약을 술 드시면 집에 차를 놓고 가세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보통 대리기사님들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운행을 하시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거나 혹은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 처리해 주듯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대리기사님들이 3년 안에 두세 건 사고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대리기사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업하는데도 기사님들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사고가 발생을 해도 잘 처리를 안 해주시려고 해요. 뭐 눈 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금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피해본 거를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회사와 사고 낸 대리운전 기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특약을 가입해 놓으시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만한 특약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네, 아직도 남았어요. 몇 가지 좋은 특약들이 더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자주 잃어버리셔서 할인을 못 받는 특약이 바로 자녀 할인 특약.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 중이거나 혹은 자녀가 만 11살 미만이면 자녀 나이에 따라 최소 1%부터 최대 20%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녀가 어리면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또 사고 발생률이 줄어드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할인을 못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났어도 뭐 서류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시니까요. 좋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것도 못 받은 보험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지났어도 네.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네. 사고가 나도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챙기는 거. 네, 맞아요. 저도 관리해드리는 분들의 사고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처리할 때 까다로운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을 정확하게 잘 가입해 놓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잘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신 후에 오늘 알려드린 할인 특약들을 잘 이용해서 가입하신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기보단 별도로 가입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베스트 5 특약에 대해서 한정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서 안 그래도 처리해야 될 일들로 머리가 참 복잡한데 여기에 자동차 보험까지 문제라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정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할인 특약들까지 잘 이용을 한다면 사고 처리도 잘하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궁금증 한번 해소해 볼까요? 1433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뭘까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용한 그 어플이나 뭐 아니면 결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보험사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거리 특약하고 똑같아요. 내가 차를 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운전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도로에 나가서 위험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록 잘 해두시고 이렇게 할인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PD가 그러면 이걸로 할인을 받으면 좋겠네요. 네, 주행거리도 그럼 주행거리 할인 특약하고 요거랑 중복으로 할인 받을 수도 있나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좋다. 네. 0037님께서 선 할인, 후 할인 다른가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특약마다
선할인하고 후할인은 잘못하면 선할인은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그러면 보험료를 나중에 1년 뒤에 또 추가로 납입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먼저 내가 할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또 기록을 해서 그거를 또 추가로 납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후할인 그러니까 1년 가입하고 나서 1년 뒤 갱신하실 때 할인을 받고 요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같은 보험사로 이용하실 때는 아예 내년 보험료 갱신되는 보험료에서 전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현금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번거로웠는데 요즘에는 아예 차감하고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후할인으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선 할인할 것이냐. 그거는 보험사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보험사들은 후할인을 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보험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만 선할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제로 납입하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할인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 조금 궁금했는데 3244님께서 이런 거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네요. 주행거리 할인 특약할 때 그 주행거리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까지는 검사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 많이 할인 받을 때로 찍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렉트를 사용을 하시던 보험사에다가 이 사진을 제출을 하실 때 파일명이 있어요. 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네. 파일명이 날짜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가 실제 제출한 날과 파일명이 다르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는. 그러면은 거기까지 고민을 해보셨군요. 네, 저는 거기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네. 네 그리고 그것까지 만약에 파일명까지 바꾸시는 능력이 계시다면 그냥 그 능력까지 갖고 계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하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다른 할인 방법을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자동차 보험 특약 나에게 맞춤으로 가입하자. 둘째,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 잘 이용하면 돈이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